친구들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너무 바보 같았다. 그쵸? 제가 오늘은 우리 리즈방에서 가장 보고 싶다고 친구들이 투표해준 공동개발설과 강연설을 풀면서 따끈따끈한 신상템으로 메이크업을 함께 볼 건데요. 아이 패치도 빨리 빼주세요. 스킨 부스터 먼저 갖고 와서 흡수시켜줍니다. 이제 이 제품 목요일날 저 화보 촬영하러 가거든요. 너무나도 떨리세요. 그래서 지금 월, 화, 수 조금 빡세게 다이어트를 하고 가야 되는데 또 포토샵 해주시겠죠? 어제 또 너무 식욕이 올라와가지고 꼭 이러더라. 잘 해오다가 중요한 날 앞두고 나만 그래요. 식욕이 막 터지는 거야. 불안해서 그런가?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근데 진짜 이거 내가 제형도 테스트했지만 너무 좋아요. 무튼 그래서 어제 마음서치 또 핫치즈 쓴쌀 치킨? 그게 인기가 많잖아요.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응떡이랑 치즈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야무지게 콜라보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엄청 붓기가 낭낭한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닥터탱글로 해주고 왔습니다. 리얼베리어 이스트린 크린 앰플. 친구들 이거 쓴 거 봐봐요. 이만큼 썼죠. 제가 니즈방에서 이것도 꿀템으로 추천해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전 새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이나 썼다니까요. 이거 내돈내산이거든요. 제가 워낙에 여기 선크림을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크림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 이거 같은 라인의 앰플도 써봐야지 하고 구매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눈물 세럼은 사계절 내내 데일리로 쓰기 좋은 수분 세럼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 날씨가 미쳐가지고 갑자기 한파가 시작될 때 수분 세럼 레이어링만으로는 요거는 진짜 컨트롤이 안 돼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써주기 진짜 좋더라고요.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류들 제가 또 비교해가면서 또 써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제 피부랑 가장 잘 맞게 순하면서 보습감 챙겨주면서 요 수분감까지 같이 챙겨가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꾸준하게 쓰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올영 세일 때 또 추천드릴 것 같기도 하고 다가오는 겨울철마다 얘도 약간 훈이연픽 응급 세럼, 약간 응급 앰플이죠. 그런 아이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잘먹 느낌 살려주기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크림 발라줄게요. 도대체 공병 언제 나오는 거야? 싶으시죠? 근데 딱 요렇게 끝에 완전 조금 남았을 때가 은근히 많이 잠시만요. 이렇게 또 눌러주면 나오거든요. 요거는 공병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다 쓸 거야. 왜? 내돈내산이야. 이렇게 아낌없이 써줄 겁니다. 그리고 피부를 약간 쫀쫀하게, 오히려 얘는 너무 얇은 쿠션 제형보다 살짝 도톰한 제형 있잖아요. 그거 양 조절을 알아서 해줘가지고 걔네들이랑 궁합이 더 좋더라고요. 너무 커버력 낮은 쿠션들보단 커버력 있는 애들이랑 썼을 때 진짜 기깔납니다. 그리고 오늘은 쿠션을 바르지 않고 공동 개발하고 있는 톤업 선으로 파데 프리 ST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평소보다 더욱더 도톰하게 이렇게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리고 지난주에 강연도 하고 왔는데 조금 아쉬워요. 저는 뜬금포. 아니 제가 준비해간 이야기들은 차근차근 잘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은 잘 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어떤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저한테는 구체화되지 않았어가지고 막상 가보니 진짜 취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랬으면 조금 더 거기에 타겟팅을 해서 강연을 준비했을 텐데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누아즈 3기라든지 이제 다시 강연이 시작될 때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다. 한 번 더 어필을 해본다. 그렇고요. 충분하게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지금 최종으로 샘플 3개를 전달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아이로 확정이 될 것 같아가지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빠밤. 5월달에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입니다. 가까워져서 많이 놀라셨죠? 한번 짜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얘랑 함께 쓰면 좋은 템이 있어요. 이거는 기획 세트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스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인지. 그래서 먼저 UI를 함께 이렇게 섞어주도록 할게요. 사실 안 섞어도 되는데 저는 섞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시할 이 톤업선 같은 경우에는 쫙쫙 이렇게 스파츌러로 펼쳐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제형에 따라 세미 매트부터 글로우부터 세미 글로우까지 다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지금 비포 썸네일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찍었는데 잠깐만, 지금 화면 비율이 좀 달라졌죠? 더 가까이 오시죠? 이렇게? 오케이. 어때요? 어마어마어마어마. 그리고 퍼프도 지금 테스트 중인데 증정으로 드릴 거 아직 확정이 아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고, 또 브랜드가 유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담당자님이랑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에요.
어때요 친구들? 아니 제가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고 나갔는데 피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행 가서도 이것만 썼거든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우리 또 화장이 귀찮은데 또 그렇다고 민낯으로 나가기에는 살짝 민망한 그런 약속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산책을 이제 샤넬이랑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조금 가볍게 쓸만한 템이 필요한데 또 선크림은 발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크림이랑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템이 없을까? 근데 뭔가 톤업 선크림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항상 뭔가 뻑뻑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데프리 같은 스타일의 제품도 그 특유의 묵직한 느낌?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쿠션을 바르고 말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템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진짜 조절을 잘해서 출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감 같은 경우도 제가 브랜드에 직접 요청을 드려가지고 만들어낸 컬러거든요. 지금 이것도 완전 미세하게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서 뭐 흰기를 더 넣어주신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그런 핑크빛, 피치빛을 정확하게 추가를 해달라고 한 10% 정도만 추가해주시고 엄청 세밀하게. 그래서 실제로 샘플 전달 받고도 진짜 반반 다르게도 막 써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데 있잖아요. 그런 파데 컬러도 비교해서 막 설명드리고 특히나 톤업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커버력으로 눌러주는 제품보다는 데일리로 쓰기 좋은 진짜 가벼운 선크림 같은 제형인데 붉은기를 이렇게 죽여주는 템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운데이션이 아니잖아요. 저는 또 그렇게 무거운 제형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붉은기 커버를 해주는 그 컬러를 잡을 때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저 텐션 올라가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신났다. 너무 재밌어.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온 느낌이야?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어때요 컬러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한 겹 깔아주는데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또 화잘목 치트키랑 섞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한 번 더 살짝 짜요. 얘가 자체만으로 사용하면 세이매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우한 느낌이 있다면 그냥 단독으로 썼을 때 좀 더 커버력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리고 진짜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지 올해부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반년이 뭐야? 거의 1년 내내 쓰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걸로. 근데 다양한 제형으로 나는 걱정이야. 이게 또 출시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쿠션 안 쓴다고 할까봐 걱정이에요. 아니 저도 쿠션 리뷰를 막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피부가 깔끔하게 커버가 되니까 점점 쿠션에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할 때 나갈 때는 이제 당연히 쓰죠. 써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웬만하면 전 이거 하나로 끝내고 있어요. 진짜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컬러감 너무 잘 칭찬 듣고 싶어요. 네, 컬러감 너무 잘 잡았죠. 진짜 이번 공동 개발은 아예 처음 그 스타트부터 딱 제가 하고 싶은 제품으로만 만들 수 있도록 브랜드에서 너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요건 아예 시작부터 기획 단계부터 아예 카테고리부터 같이 고민하고 고르다 보니까 물론 그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딱 제가 좋아하는 제품으로 나오게 돼서 진짜 평생 잘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톤업선을 얘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른 브랜드 톤업성 광고할 수 없잖아. 말도 안 되잖아. 내 거 열심히 내가 만들어 놓고 다른 거를 더 좋다고 한다?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고 좋은 제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쉽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공동 개발해놓고 만들어 놓고 안 쓰면 안 되잖아요. 더 신중하게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친구들? 근데 너무 예쁘죠? 완전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파데프리 베이지빛으로 커버력으로 눌러주는 게 아니라요. 그 미묘한 피치빛, 핑크빛, 약간 쿨한 느낌 그런 걸 넣어가지고 붉은기를 커버해주는 이 컬러 자체로 조금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피부가 투명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맑아 보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출시되기 전까지도 꾸준히 사용할 것 같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지금 얼굴에 쓰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목에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톤 맞추기. 근데 궁금하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 어떤 브랜드인지 맞출 수 있을지. 예상되는 브랜드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얘를 공동 개발한다고 사놓은 톤업선만 진짜 못해도 지금 한 30개 가까이가 있거든요. 근데 자신 있어. 비슷한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요렇게. 진짜 나 요렇게 하고 저 쌩얼이에요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어바웃 톤 페어 갖고 와서 파우더를 살짝 눌러줄게요. 그래서 평상시에 킥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올해 스파츌러를 많이 쓰기는 해요. 조금 더 균일하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손으로 발라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톤업선을 평상시에 안 썼던 이유는 그 어정뛴 느낌이 너무 싫었거든요. 뭔가 메이크업을 한 거 같기도 하고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위에다가 색조를 올리면 뭔가 그 쿠션에서 느껴지는 깨끗한 느낌이 추구가 안 되는 느낌? 그렇다고 얼굴이 가볍냐? 그것도 아니야. 특유의 선크림의 그
무거운 약간 유분감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쿠션 두드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템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어떡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올해 공동개발 2개가 나오잖아요. 4월 5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두 브랜드에서도 아직 제가 런칭도 안 했는데 다른 라인업들로 또 공동개발을 이어가 보시면 어떻겠냐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다 대답은 안 했어요. 올해는 조금 마음가짐을 화이팅을 하자고 일정을 작년에 조금 무리해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6월까지 쉴 수가 없는 일정이에요. 진짜 계속 달리고 따라라라라라라 그러다 보니까 아직 대답은 잘 못했어. 밀크티 갖고 와서 특히나 톤업성 같은 경우에는 같은 라인에 쿠션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 쿠션을 공동개발은 아니고 샘플 테스트는 같이 진행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브랜드 측에서는 이 톤업선이랑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쿠션이 나왔으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샘플 테스트는 그러면은 같이 진행을 하고 이게 방향성이 잘 맞았을 때는 또 뭐 2차로 마켓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건 브랜드의 입장.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 마켓이라든지 그거까지는 뭐 아직은 아니지만 전혀 제 쪽에선 예정된 바는 없지만 테스트는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같은 라인업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갑자기 욕심이 나가지고 저 이거 공동개발 할래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평생 써야 된다라는 그 압박. 그리고 공동개발을 했는데 다른 제품을 내가 굳이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거가 있을 건 이제 생기면 어떻게 생겨요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도 아쉬워하지 않을 그런 제품이 나와야 되니까 내 새끼 지금 만드는 건데 평생 쓸 거 만들어야죠. 컨실러 갖고 와서 여기 한 번만 싹. 그리고 우리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요 친구들, 코에 블랙헤드나 이런 거 쿠션을 안 가려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요거 브러쉬 좋더라고요. 필리밀리 S810이거든요. 요걸로 코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거나 해도 좋아요. 이렇게 눈썹 이렇게 틀 잡아줄 때는 사실 흐물거려서 별로인데 나 왜 이걸로 하고 있니? 얘는 코 모공 이런 데 이렇게 가려줄 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컬러 갖고 와서 여기 살짝만 할까요? 해서 채워줄 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톤업선 사용할 때 저처럼 색조 메이크업 할 때는 컨실러를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잡티 커버를 해주시면 더욱더 깔끔한 느낌이 나겠죠? 저는 여기서 꿀조합 에스쁘아 비글러 파운데이션 웨딩 피치 색조를 할 때는 얘를 가운데에 톡 올려줘도 예쁘거든요. 솔직히 여기 단독으로 써도 되는데 조금 더 커버력이 있으면 좋으니까 블러셔하고 할 거면은 이렇게, 아니면 그냥 우리 친구들이 쓰는 그런 쿠션 파운데이션 그냥 쿠션만 토도독 해주셔도 돼요. 에뛰드 이런 걸로, 어뮤즈 이런 걸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또 확실히 얘는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핑크빛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들 수 있죠. 그쵸? 커버력이.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피부 자체가 얘 에스쁘아 비글로우도 엄청 편안한 텍스처거든요. 근데 확실히 톤업선만 사용했을 때랑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풀메한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산책하거나 할 때는 이 꿀조합으로는 사용을 안 하고, 여행 가거나 할 때 근데 가볍게 돌아다니고 싶을 때는 톤업선 아까처럼 발라준 다음에 지금보다도 영역 더 좁게 해가지고 딱 앞볼 쪽만 해주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균일한 느낌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끝, 이런 부분들. 이거부터 먼저 그리고 모공 커버를 위해서 아까 추천드렸던 브러쉬 있죠? 끝으로 가볍게 스스스슥 하면서 채워줘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엉겨붙지 않게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얘가 모공 커버가 기깔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빽빽한 그런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흐물한 썼을 때 커버가 더 잘 되는 느낌이. 어때요? 아까 그 맑은 느낌을 유지를 하면서 커버력 한층 올라갔죠? 미샤의 코팅 컨투어 스모크드 헤이즐. 저 이거 쟁여놓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써봤던 쉐딩들 중에서 가장 제 스타일입니다. 영역 설정이 제일 잘 되고 이 컬러감 자체가 이렇게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코끝에 사용하기 너무 좋아. 여기요, 봐봐요.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나올 텐데 이렇게. 근데 이 컬러감이 과하지가 않다? 이렇게 선명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과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봐도 과하지가 않아. 미샤는 이거 진짜 홍보해야 돼. 숨은 꿀템 제가 이거 발굴했으니까 널리 또 알려볼게요. 그리고 요즘에는 쉐딩 팔레트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근데 얘는 딱 하나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턱 쉐딩하거나 할 때, 그리고 코 쉐딩 할 때 이런 거 가져갈 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의 팔레트는 국대급 복숭아. 우리 집에 복숭아 보러 갈래? 페리페라 이번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안 써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 언젠가부터 말투가 약간 랄랄님이랑 주현 형님이랑 조금 합쳐져가지고 내 말투가 뭔지 까먹었어. 이게 내 말투인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요거. 근데 이거 귀엽다. 꽃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어머머머머머. 얘로 화사하게. 제 눈에서는 살짝 쿨하게 올라가네요 지금. 근데 누가 봐도 웜톤 같긴 하다, 그쵸? 아닌데? 베이스는 약간 쿨한 느낌도 있네. 이렇게 미지근한 느낌. 미지근 쿨. I'm so cool. 근데 자꾸 흥얼거리는 노래 들으면은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노래들이 나와.
아니 잠시만,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들었던 노래가 흥얼거려지더라고요. 아니지, 초중 때? 나 미쳤나봐. 대학교 무슨 일이야. 대학교 때 암소쿨 나왔으면 나이 더 많아지는. 정신 차려. 그 다음에 네 번째 컬러 갖고 와서, 근데 얘네들이 좀 쿨하게 올라가네. 눈에서 쿨하다기보다 쿨한 느낌이 있으면서, 맞아, 브라이트한 느낌도 있어요. 이거 약간 요쿨 브라이트 분들이 음영 팔레트처럼, 핑크 음영 팔레트처럼 쓰기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지도 못한 컬러들인데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어요. 저는 조금 더 미지근하고 약간 더 차분하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닌데? 울먹울먹 재질로. 그리고 저 싱글 섀도우에 관심도 없었는데 무지개 멘션께 애교살이 바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했잖아. 배송 올 거잖아.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요거 쉐딩 아까 했던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살짝 여기 경계를 풀면서 음영감도 들어가지겠죠? 라고 큰 꿈을 꿔본다. 나 근데 진짜 썰 풀어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제가 강연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 친구들한테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해드리려고요. 여기 갖고 와서. 제가 사전에 이제 브랜드에 요청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궁금한 질문지를 조금 받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의 슬럼프에 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뭐 권태감은 없었는지, 이런 이야기들. 근데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저의 업무량이 사실 권태감이 느껴질 업무량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일정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권태감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고, 사실 저는 그 성장이라는 거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앞만 보고 미친 듯이 질주했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근데 최근 몇 년간 살짝 뒤를 돌아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슬럼프가 크게는 총 한 3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8, 9년차 슬럼프가 가장 힘들기는 했고, 또 최근이어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어느 순간 기점으로 제가 훈이언의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제 인생이 뭔가 훈이언한테 좀 잡혀먹은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저의 채널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 6년 차쯤에는 제가 세워놨던 그런 채널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가니까 조금 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 힘들어서 죽고 싶어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욕심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쌓아온 결과값인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절대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 진짜 쉬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저의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그 안도감보다는 가장 큰 그 구독자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 불안감이 저는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가왔는데 이 정체기도 힘들어 죽겠고 떨어지는 꼴을 못 보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런 마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 이제 한 3년간 제가 구독자가 41만 40만에서 멈췄잖아요. 근데 제가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진짜로 구독자가 여기서 더 많이 안 올라도 전혀 불만이 없고 지금도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는 건 싫은 거죠. 특히나 저는 그 40만이 깨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건데 그게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진짜 2, 3년 동안 구독자 추이가 어땠냐면, 평상시에 이제 쭉쭉 떨어져요. 한 달에 막 1000명, 1200명 막 이렇게 해서 떨어지다가, 제가 올영 세일 기간 동안 콘텐츠를 적게는 막 12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20개 가까이 롱폼이랑 숏폼 합쳐서 막 업로드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독자 2, 3천 명이 또 한 번에 늘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 다가 올영 세일 때 또 팍 튀고, 이거를 진짜 거의 한 3년 가까이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올영 세일 앞뒤로 콘텐츠를 안 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영 세일 때 준비하는 콘텐츠 자체가 막 쿠션 8종 리뷰, 비교 리뷰, 막 추천템 몇 가지, 어느 기점 이후로는 아예 사고가 정지될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재미도 없어지고 제 삶 자체가 조금 불행해진다라는 느낌? 그리고 올영 세일이 아닌 기간에도 제가 쉬는 게 아니니까 그때도 콘텐츠 제작을 하고 화이팅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요게 2개 다시 섞어서,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불행하게 하는 것 같다. 내 채널의 평판 그거 잘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겠다. 제가 한 8년차 그 겨울에는 막 뚜렷한 이유 없이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에 1, 2시까지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영상으로는 티를 전혀 안 냈지만 이제는 괜찮아져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영상들을 보시고는 제가 좀 많이 행복해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맞아요. 이 10년차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무튼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여쿨보다는 안 되겠다, 본 부분들이 써야겠다. 핑크인데 약간 코랄빛도 많이 도네. 죄송해요. 그래서 좀 그만해야겠다, 내려놔야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올해토록 행복하게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우리 친구들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최고의 원동력이자 이유거든요. 저는 친구들이 없으면 지금 당장도 유튜브 안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소중함이 너무 커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올영 세일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에선 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소통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아이 메이크업 하는 순간에는 메이크업보다는 우리 친구들이랑 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저의 고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막 근황이라든지 요즘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근데 제가 이거 인생템이라고 했잖아요. 삐아 이번엔 로즈핏을 써볼게요. 다른 컬러. 그랬더니 구독자는 완전히 정체가 되기는 했지만서도 근데 그거 원래 정체됐으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너무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년차 그 겨울 12월 때에는 다 그만두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조금 많이 울었다면 작년 9년차 때도 좀 많이 울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행복의 눈물. 이제 자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들을 쭈르르 보면서 근데 나 근데 어떡해. 혼자 촬영하는데 굳이 요거는 편집 안 하고 올릴 것 같은데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속눈썹 쫙 올라갔죠. 눈물 쏙 들어갔어요. 내 친구들의 댓글들 장문으로 막 남겨주시고 아니 그니까 그게 막 응원하는 댓글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그 응원을 넘어서 내가 왜 요즘 힘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딱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는 거를 내 스스로가 모를 때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던 거구나. 그런 위로들을 딱딱 해주시니까 진짜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래서 점점 더 막 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더 편해지고 더 하고 싶고 촬영도 막 하고 싶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지난 올영 세일 때 처음으로 올영 세일 콘텐츠를 진짜 조금 올렸거든요.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큰 결심이었어요. 그동안에 올영 세일이라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연례 행사 같은 연례 행사도 아니야. 369, 10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채널에 구독자를 유지해주는 마지막 끈앞을 희망의 동아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를 포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구독자가 거의 한 4, 5천 명이 쭈르르르 달달이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조금 놀랬던 거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 힘들지는 않았다라는 거. 사실 워낙에 제가 그거를 붙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붙잡는 순간에도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막상 내려놓는다고 또 감소된다고 또 그렇게 슬프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데 40만이든 뭐 39만이든 그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으로 올해 딱 10년 차고 되고 나서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게 내가 그동안 못 해오던 콘텐츠들 있잖아요. 최근에 시작한 뭐 백화점템이라 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공동개발 이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팩폭 리뷰, 밀착 리뷰를 주로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제품이 있는데 다른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쉬울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럼 좀 다른 카테고리 그래서 저는 스킨케어랑 톤업선 이렇게 시작을 한 거기도 하고 무튼 제가 조금 겁내했던 그런 것들도 시작을 하면서 지금 더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쿨포스쿨 누드 베이지 이걸로 아래 한번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르게 살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후디언으로서의 성장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면 앞으로는 제 삶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는 내 인생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조금 가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샤넬이가 제 인생에서 너무 큰 존재인데 벌써 이제 6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하게 여행도 다니고 하려고요. 근데 저는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싶기 때문에 샤넬이랑 여행을 다니면서 콘텐츠를 또 그걸로 만들어야 되나? 같이 막 캠핑을 가가지고 거기서 메이크업을 하는 겟레디를 거기서 찍어야 되나?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혼자서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힘든 시기에 샤넬이가 안 어머 또 눈물이 샤넬이가 안 왔으면 지금의 저는 절대 없었을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한 존재거든요. 여기 있는 요거 갖고 오고 끝에 있는 것 좀 갖고 올게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하고 살짝 남은 걸로 여기 앞쪽 그리고 반대쪽도 그러니까 뭔가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샤넬이가 와줘가지고 정말 일을 하면서 맨날 울었다가 화냈다가 그런 시간만 반복해서 보냈던 것 같은데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맨날 웃을 수 있었어요. 여기 있는 빨간 거 애교살 울먹 재질로 붉은기 좀 넣어서 그리고 페어리 핑크 가져와서 얘로 애교살에 조금 사용해 줄게요. 생각보다 존재감이 엄청 크진 않아요. 그쵸? 오히려 앞머리에서 존재감이 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오 근데 다르다 반반 그쵸?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연 준비하면서 아 맞다 내가 이런 마음가짐이었었지. 그리고 작년까지는 또 뭔가 뒤를 돌아봤었다면 올해부터는 앞을 바라보는 그 시기가 다시 온 것 같아서 작년 겟레디를 통해서는 좀 힘든 얘기들을 뭔가 그 고민의 과정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희망찬 새로운 그런 느낌들도 전해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영상을 이제 만드는 가장 큰 목표인 긍정 에너지 그 취지에 맞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하이라이터 갖고 와서 코끝에
근데 살짝 파우더 처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번 하이라이터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메이크업 룩마다 다양하게 보여드리는데 뭔가 밀착력이 싹 좋진 않은데 또 이렇게 브러쉬 툴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 컬러감이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입체감. 이 메이크업이랑 뭔가 딱 맞네요. 그 다음 저번에도 썼던 모가나이트로 이렇게 한 번만 콕콕 찍을까요? 이제 반짝 조금씩만 할 수 있게 티도 안 나겠다. 이 정도로 끝내자. 그럼 이제 립을 해줄 건데 먼저 아몬드 베이지로 그림자 먼저 과하게 한번 넣어주고 어뮤즈 레어 피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치니까 얘가 진짜 프라이머 같아요 친구들. 요즘 브랜드들이 미쳤나봐. 이 립 베이스 왜 이렇게 잘 내? 무지개 맨션이 뭔가 스타트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무지개 맨션 그 립 커버 하는 거는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제형이 무거워가지고 잘 안 쓰게 됐단 말이죠. 근데 자빈드 서울이 그걸 진짜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자빈드 서울 쓰다가 근데 갑자기 로맨이 나와. 로맨도 좋아서 로맨 쓰다가 이제 어뮤즈가 써봤는데 어뮤즈도 좋아. 근데 저의 최애는 어뮤즈랑 로맨이거든요. 로맨은 뭔가 리퀴드다 보니까 안에 베이스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에 소독 해줄 때 너무 좋다면 이 어뮤즈는 진짜 보송보송해. 완전 근데 솜털이 살아있는 느낌 알죠? 그리고 저희 립 라인도 자연스럽게 커버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장미 앵두 요거를 갖고 와서 안쪽에 딱 웜한 느낌으로 했네. 근데 아이가 조금 웜한 느낌보다는 좀 쿨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베리팝 요것도 좋아하거든요. 완전 살짝 안쪽만 섞어볼게요. 웜쿨 섞였을 때 그 느낌이 있거든. 오늘 완전 채도가 싹 들어간 느낌이네. 프라이머 같아가지고 들에 경계지지 않고 진짜 잘 섞여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아몬드 베이지. 사실 얘를 뒤에 해도 되는데 롬에는 리퀴드여서 뒤에 그림자 그리거나 할 때 이 펜슬이 잘 안 발리거든요. 근데 어메저는 뒤에 해줘도 잘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친구들도 아시다시피 보송립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송립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 끝날 후니언이 아니다. 저는 이 바닐라 거 플럼퍼 얘를 올려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것도 못 참잖아요. 아니 최근에 미샤 파운데이션 너무 잘 쓰고 있다고 댓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어 컬러를 진짜 사랑하는데 컨실러도 있길래 구매를 해왔거든요. 저 이를 리퀴드 컨실러 영상을 사용하는 거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항상 그 컨실러 팔레트 이용해가지고 커버를 했어가지고 완전 소심하게 나중에 얘는 앞볼에다가 조금 이렇게 깔아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입술이 겁나 아프네. 바닐라 거 미쳤니? 그리고 원래 이 아이들을 위에다가 해도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얼터너티브 지금 인기 많더라고요. 근데 이미 해버렸다. 메롱. 다음에 써볼게요. 죄송해요. 어머 메롱 뭐야. 정신 차려. 원래 브러쉬로 펼쳐 발라줘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뜨들뜨들 해줄게요. 근데 아까 자연광 많이 들어간다고 타박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중충해졌어요. 날씨가 미친 거니? 제가 다음에 이사를 가면 거기에는 자연광이 전혀 간섭받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픽싱력이 장난 아닌데요? 힘을 주지 않고 또도도독 시계 드릴게요. 근데 괜찮은데? 이거 커버력이 괜찮은데요? 멜론 토스트 이런 컬러도 있거든요. 베이스라 근데 입술이 부어 올라가고 너무 아픈데? 제가 오버립 해놓은 것보다 더 오동통하게 살짝 과해졌어. 립 플럼퍼를 오랜만에 했더니 립이 이렇게 붓는다는 거를 까먹었어요. 파우더 살짝 갖고 와서 여기 앞술쪽만 지금 페리페라에서 인기가 겁나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쓸 거는 생기품은 복숭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생각보다 발색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뒤로 톡 하면 되니까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톤업선 바르고 사실 얘만 딱 이렇게 발라도 너무 예쁘겠다. 그쵸? 데일리로 그냥 이렇게만 사용해 주셔도. 근데 완전 물 같은 느낌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시럽처럼 살짝 짠득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과하지 않아서 베이스를 뜯기지 않게 방지도 해주면서 이 광감도 살려주면서 컬러감도 어느 정도 표출해주면서 이렇게 예쁘게 치크 연출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마냥 그 피치피치한 복숭아가 아니라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미지근 톤이 조금 안 어울리시는 분들은 살짝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저는 미지근 톤이 잘 받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평상시랑 좀 다르게 채도 뿜뿜하게 메이크업을 했더니 내가 내 얼굴이 지금 좀 당황스럽네. 여기 쉐딩을 좀 해볼게요. 뭔가 블러셔는 좀 포기를 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신상 써봐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볍게 해주시고 투슬래시퍼 갖고 와서 립라인 한 번만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 뭔가 그 어뮤즈의 벨벳 립처럼 포숑함을 살려서 했어도 더 예뻤겠다. 왜냐면 지금 여기도 촉촉하지 막 여기도 글리터 있지 이러니까 립은 살짝 눌러줬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 립이라도 살짝 지금 라인이라도 눌러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빠르게 변신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짜란!
이렇게 스타일링을 모두 마치고 왔는데요. 뭔가 그동안에는 핑크 메이크업이라 그러면 핑크 니트 입고 그렇게 깔맞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차분한 한 방울을 넣어봤고요. 이 니트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예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무슨 일이야? 굉장히 귀여우시다. 그리고 메이크업도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 뭔가 평소에 제가 추구하던 그런 맑은 느낌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는 채도 한 방울이 들어간 메이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핑크빛, 약간 웜한 느낌, 쿨한 느낌 다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예쁘게 완성이 된 것 같고, 오늘 메이크업 중에서 후니언픽을 하나 꼽아본다면 저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후니언픽 공동 개발템으로 해가지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고, 저는 아이 메이크업 있죠. 그동안에 봐오던 복숭아빛 팔레트랑은 조금 차별화된 약간의 조금 더 붉은기가 많이 섞인 그런 느낌이어서 예전에 유행했던 도화살 느낌 아시죠? 그리고 뭔가 채도 있는 느낌으로 불그리불그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너무 채도가 강해서 브라이트해서 잘 어울리지 않으셨던 분들은 얘가 살짝 눌러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은근히 베이스 컬러들이 또 라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여쿨라 분들, 봄웜라 분들도 양 조절해가지고 오늘 제가 한 것처럼 다른 부분에서 메이크업을 덜어내면 되니까 한번 구매해서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얘는 잘 앞으로도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템이에요. 그리고 립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이랑 뭔가 이게 융화가 잘 되진 않았지만 다른 데에서요 이 질감 자체는 너무나도 예뻐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메이크업 룩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신상템을 활용한 핑크 메이크업을 함께 봤는데요. 또 보고 싶은 신상템이라든지 보고 싶은 영상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훈이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